예, 전주하면 한지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 전주에서 한지의 저변 확대와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애쓰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 예원예술대학교 한지 조형 디자인과 또 송미령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또 한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 한지 조형 디자인과 네. 어떤 학과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원예술대학교 한지조형디자인학과는 네. 전국에 한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유일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학생들에게 한지의 역사부터 그리고 한지의 물성 그리고 전통 공예 그리고 현대 조형 공예 그리고 한지를 이용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제품 디자인, 상품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과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학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러면? 한 학년에 20명 정도. 네. 네. 그럼 대개 이제 이분들은 한지와 관련된 일을 졸업하고는 하게 되나요? 네네. 전업작가부터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까지. 네, 그렇군요. 네. 한지를 배우려 하고 한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있다고 하는 게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미령 교수님께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한지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면서요? 네,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도권 안에 한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엔 취미생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저한테 좋은 계기가 와서 제가 그 전국 공모전, 그래서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공예학과들, 뭐 금속, 디자인, 목칠, 한지를 취미로 하면서 제가 이제 김희미자 선생님을 만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대작들을 이렇게 하면서 한 4년 동안에 12군데 정도에서 공모전에서 상을 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익산 한국공예대전에서 그곳은 이제 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공예학과들, 즉 뭐 목칠, 목칠, 도자, 섬유, 귀금속 그런 과들이었고 그때 기타 부분이었는데 제가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상을 타고 보니 그들과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되고 저는 이제 제가 나도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지라는 것이 얼마든지 그 제도권 안에서 교육이 되어지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공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곳을 찾았죠. 근데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뭐 전통 칠이나 목공예를 하는 그런 곳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그 이제 예원예술대학교 한지문화연구소에서 그 발빠르게 그 한지의 미래를 보시고 연구소를 설립해서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던 그 차종순 유봉희 교수님께서 저 한 사람만으로라도 대학원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 단 3명의 학생한테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었어요. 정말 한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으로 치면 거의 개인지도 받은 그렇게 셈이네요. 받았죠. 야. 그래서 정말 문양론의 대가, 뭐 조형론의 대가, 그리고 한지 물성의 대가 이런 분들이 와서 수업을 해주셨고 또 저도 또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저희 학교에 미술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술학과의 수업을 다 가서 받았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한테는 18년 굉장히, 동안을 어떻게 보면 이제 한지와 함께 해오시면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전주 하면은 유명한 거 적을 때 꼭 한지를 적었잖아요. 한지의 매력을 어떤 거라고 느끼셨는지? 저는 한지의 매력을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는 한지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도 그거를 복구하기가 쉬운 것이 한지고, 한지는 강하지 않지만 그 많은 것들을 흡수해주고 또 보완해주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연성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동안 한지와 더불어서 이제 작품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왔나요? 뭐 일단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도 많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하나? 제 재능 기부를 많이 했었어요. 뭐 체험 활동하는 부분들, 뭐
장애인 단체에서도 해봤고 또 기업체 또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시간이 나는 대로 그들과 함께해서 한지라는 것이 그저 옛날에 문종이나 뭐 바닥재로 이렇게 장판으로 쓰여지는 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조금 성의를 보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까운 것을 가까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지는 서책을 읽고 난 서책이나 글씨 쓴 용지들을 모아가지고 뭐 풀하고 이렇게 절구를 찧어서 뭐 항아리를 만들어서 곡물을 넣어 사용한다거나 또 선비들은 읽고 난 책을 이렇게 잘라서 꼬아서 또 지승공예라고 합니다. 어떤 기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등,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한지였고 그렇게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현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지가 나름 또 품격을 갖춰가는 종이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일상에서도 사용되지만 또 우아한 모습을 만들 때 그럼요. 한지가 네. 많이 사용되고 네. 하는데 네. 이제는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나라를 넘어서서 세계에서도 이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예. 일단 한지하고 사람들에게 한지의 우수성이나 특징을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질기다, 보존력이 좋다. 그런데 그 질기다라는 의미와 보존력이 좋다라는 그 의미는 한지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료, 들어가는 부재료들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네. 한지가 질기다고 하는 건 우선 그 당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는데 뭐 섬유질이 길고 그리고 뜨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섬유질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그 수직을 움직여서 대각선 방향으로 얽히게 되기 때문에 질기다는 것이고 네. 또 그 당나무를 뭐 깊이 들어가자면 뭐 채취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지가 질기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또 보존력에 있어서는 그 한지를 뜰 때 사용하는 뭐 잿물이라든가 황초규라든가 그래서 한지가 중성지여서 보존력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질기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지가 뭐 화지나 선지보다 뭐 인열 강도나 인장 강도, 즉 옆으로 찢는 거라던가 밑으로 당긴다던가 그런 힘이 매우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그동안 어떤 문화재 복원에 화지를 사용했었는데 한지가 이제 드디어 그 자리를 틈새를 이제 비집고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 지금까지 유럽 및 이태리에서는 그 화지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제 동양의 대표적인 종이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그 이면에는 뭐 한글이 우수하지만 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우수함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그 알려지지 않아서 그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네. 그 우리가 1988년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란 나라조차도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알게 됐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한지가 화지보다 우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화지를 그 유럽 시장에 알린 그 마케팅이네요. 일본, 그렇죠. 네. 일본 정부와 그리고 한지 산업체 그리고 기업체들의 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같은 것도 1980년대에 NHK에서 그거를 복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곳이 미사를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촛불에 그을음이 올라가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는데 그 드는 돈을 NHK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9년간에 걸쳐서 복원을 한 대신에 모든 저작권을 NHK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일본 화지는 어떤 경제적인 마케팅 부분에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지가 이렇게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화지가 그렇게 지금까지 명성을 얻고 있었고 네. 이제는 입소문에 의해서 점점 그 한지의 우수함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아마 그런 판도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종이 업체라든지 물론 이제 화지가 나쁜 종이는 아닙니다. 네네네. 일본 전통도 네. 종이고 우수하지만 네. 그보다 더 이제 우수함을 갖고 있는 게 우리 한지인데 전통 한지인데
앞으로 이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대체가 됐으면 좋겠다. 화지를 넘어서서.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 도민들도 한지에 대한 우수성 또 한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지와 우리 전통 한지와의 그런 점을 또 비교를 해주신다면 일본 가면은 화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일본에 가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2005년에 그 아이치 엑스포 때 거기서 그 부채 체험을 일본인을 상대로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다 와서 우리의 한지를 보고서 화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 말을 조금 알아듣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당연하게 그들은 화지고 화지란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한 스타일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전주에서는 뭐 옛날부터였지만 전국적으로 한지라는 그 종이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지가 실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거를 너무나 보편화되어져 있고 그냥 시를 쓰는 종이, 내가 편지를 쓰는 종이, 소중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종이, 혹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포장재로도 내가 쓸 수 있는 종이로 곁에 있는 종이였더라고요, 일본의 화지는. 일상에서 그냥 손만 뻗으면 그렇죠. 네, 있었는데 네. 우리는 어디 한옥마을 가야지 구할 수 있고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일상으로 더 파고 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또 한지 조형 디자인 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한지인들이 더 열심히 이제 열정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 체험할 수 있게 어려서부터 한지 좋다고 몸에 배게 하면 좋잖아요. 네. 아이들 체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오늘 뭐 앞으로도 몇 군데 체험이 있고요. 며칠 전에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두 반을 담당을 해서 했었어요. 근데 네. 한 반 아이들은 이제 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흥미를 느끼기도 했지만 두 번째 반 아이들은 제법 알고 있더라고요. 잘 안 찢어지죠? 뭐 하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근데 교과서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애들이 잘 알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좀 기뻤습니다. 그 반 아이들이 너무 기특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지의 우수성을 알고 하다 보면 어린 됐을 때는 이제 한지를 더욱 더 사랑하고 네, 좋아하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에 맞게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래도 해외 전시도 많이 하시고 그 유엔 그 반기문 사무총장 또 관저도 이렇게 꾸몄을 때 함께 하셨더라고요. 네, 뭐 작은 네. 부분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때가 언제죠? 그게 2007년. 2007년도. 네. 네. 한지 어떻게 벽지만 한 상태였습니까?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주신다면. 그 당시에도 뭐 한지 벽지, 뭐 한지 가구, 한지 침장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그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공간에도 뭐 침장류는 아니겠지만 한지 벽지나 뭐 가구, 공예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해외 전시라든지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치면 이제 모델하우스 네네. 개념이잖아요. 네. 이렇게 꾸며놨을 때 뭐 크게 호응이라든지 반응들은 어떻든가요? 뭐 가구나 그리고 이 한지에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지에 대해서 느끼는 그 따뜻한 그런 감성과 느낌은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꾸며놓기만 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오히려 뭐 나무에 한지를 붙여놨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나무인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런 감성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한지를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후원을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지 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뭐 이렇게 현재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지를 뜬다기보다는 이제 뭐 시대의 흐름이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계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재료 부분도 좀 개량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쩌면 이게 전통에 충실한 것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뭐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훨씬 한지 자체 저는 한지는 한지 자체의 우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한지답고
좀 더 전통적인 한지다운 그런 한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대적으로 응용을 하고 뭐 문화재 복원을 하든 뭐 하든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전통에 기반을 둔 전통에 충실해서 네. 우리의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까닭은 외국 사람 입맛에 맞게 우리 소재는 한지를 사용하되 변형을 시켜서 가야지 더 먹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식대로 가져다 줬을 때 그걸 더 좋아하느냐 그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두 가지 길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국인이나 아니 외국을 떠나서 우리의 지금 여기 우리 국민 현대 사람들도 내가 그걸 현대 우리 집에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또 그 요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뭐 말하자면 뭐 보건용지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정말 전통적인 것이어야 돼요. 정통 한지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맛을 맞춰줄 수 있는 두 가지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지의 산업화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야 수요도 많아지고 한지 수요가 많아져야 한지인들도 한지 업체들도 살고 그래서 서로 윈윈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산업화로 가야 하고 그러나 아주 정말 장인처럼 제대로 뜨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또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고부가가치로 좋은 가격으로 뭐 좋은 평가로 그렇게 가는 부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는 한지의 우수성 또 저변 확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자체며 또 이렇게 학교며 개인이며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지 박물관이 또 그렇게 잘 돼 있다면서요? 네. 예,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어디에 있고? 네, 한지 박물관은 이제 팔복동 그 전주페이퍼라는 기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지로 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한지의 역사부터 네. 그 종이의 역사, 그다음에 우수성이 되어져 있고 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전시실은 그 무엇보다 그 전시실을 꾸밀 때 최대한 페인트를 배제하고 인쇄물도 한지로 출력을 해서 붙였고 페인트를 해야 되는 부분에 한지 벽지를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전시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한지를 붙였고 그 전시장 안에 뒷벽도 다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저도 물론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한 곳에 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새집 냄새 나듯이. 정말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을 해놓고 제가 얼마 후에 갔더니 거기 큐레이터 분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눈이 하나도 안 매워요. 저는 몰랐는데 주위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 이곳이 정말 새로 금방 한 곳이냐고. 그래서 저도 그래 한지는 우수해. 한지는 참 좋아. 한지는 인테리어 소재라서 참 좋아. 이러고 다녔지만 정말 이렇게 몸소 느낀 경험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많이 결합이 돼서 요즘 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상장이라든지 졸업장도 이제 한지 소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일상으로 좀 침투할 수 있도록 파고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이제 뭐 한지 우리가 이제는 좀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게 한지 우편 봉투, 뭐 한지 양말도 편지 봉투, 있고, 예, 뭐 한지 네이도 양말, 있고, 네. 뭐 스카프, 네이, 뭐 그런 없는 게 것들을 없죠. 네, 침장류. 그래서 한지 하면 이제 그 종이라는 소재 자체만으로도 좋고 그 이제 종이를 잘라서 그거를 꽈서 이제 섬유화 해가지고 이제 실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섬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당나무 자체. 예를 들어 뭐 황초교 뿌리를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하던가 그 당나무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뭐 바디로션을 만들고 비누를 만든다던가 일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 왔을 때 그 네. 당나무 비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당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네. 다음 달이네요. 5일부터 한지 그 세계화를 위한 또 한지 문화축제가 열리던데 네. 축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금년 한지 축제는 한지 축제가 10몇 년을 넘으면서
한지 자체에 관한 우리가 산업이 1차 산업, 2차 산업 뭐 이렇게 변해가듯이 네. 처음에는 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지 산업화를 통해서 한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지의 세계화입니다. 한지가 이제는 그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토로 뭐 좀 긴 기간 준비하지 않아서 올해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없겠지만 이제 그 세계화라는 모토가 정해졌으니 이제 내년에는 정말 한지를 세계로 가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할 것이니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오시면 이제 한지 그 공예대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지를 이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 손잡고 오시면 뭐 한지 팔찌도 만들고 한지 등도 만들고 뭐 네. 이런 체험회장들이 많고 뭐 일정 정도의 먹거리도 마련이 될 것 같고 그곳이 그 전통문화의 전당 앞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곳이 이제 뭐 차도 다니지 않고 하니까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이 껴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5월 또 그래서 가정의 와서, 달이니까. 네. 그래서 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또 5월 5일과 6일 저녁에는 패션쇼가 있어요. 이게 5월 저녁, 아름다운 5월 저녁에 패션쇼를 가족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지 네. 패션쇼요. 네, 정말 이런 또 문화 축제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외국인도 오겠죠. 그러면 네. 한지의 우수성 또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세계로 뻗어나가고요. 네. 네. 그 주한 대사님들도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오신 대사님들. 네, 거의 40여 개국. 네. 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여튼 그 40개국에서는 한지를 좀 화지보다 더 인정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뭔가 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느 시장으로든 한지가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묵묵하게 한지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소중히 하면서 작업해온 분들의 또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지 체험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또 한지 또 축제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4.13 총선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도민들이 또 많이 지지해 주셔서 당선이 되신 분들께서는 우리 또 도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